담대한 투자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 주 가장 주요한 이벤트만 콕 집어서 전략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FOMC 회의, 그리고 HBM,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리드하는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죠.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FOMC로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FOMC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요. 네. 이 기사 나는 것만 봐도 별로 관심 없는 FOMC라는 이런 제목까지 공존을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이 기대감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12월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를 해서 전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 파월의 발언,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볼까요? 네, 일단 다 똑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것 똑같을 것 같고 네. 데이터 의존적으로 보면서 방향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데이터 보고 하겠다. 네. 매번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졌다 내려갔다 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보여줬던 데이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나왔던 CPI, PPI 모두 다 잘 안 빠진다. 이게 확인되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하고는 보겠죠. 근데 일단 이런 물가에 대한 시각을 연준은 어떻게 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 얘기하는 부분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미국의 경기 동향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FOMC 나오면서 나오는 뉘앙스를 시장의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때 나오는 어떤 달러나 아니면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가는지. 근데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신흥시장에서 네. 이런 걸 감안하고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인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반대로 유추하게 되면 내일 FOMC 회의에서 그래도 예상된 수준까지 나오고 한번 반응했던 금리나 달러가 약간 떨어진 쪽으로 나왔다. 이걸 노리면서 오늘 거의 지금 7천억 정도 거의 뭐 절반은 삼성전자 베팅할 정도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아닐까라고 반대로 유추를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다 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요. 네. 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FOMC 회의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서프라이즈 하향 가능성은 좀 접어둬야 되는 걸까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전도표죠. 네. 뭐 다 얘기하시는 기대는 이제 글로벌 IB도 다 올해 한 3회 정도로 많이 꺾어서 그나마 기대했던 걸 꺾어서 3회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연준 자체는 그것도 많고 2회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일단 출렁임은 나올 수 있겠는데 네. 이거보다도 또 시장 반응들 또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QT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양적 긴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료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제 양적 축소도 점점 더 테이퍼링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변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다가오겠다는 쪽을 시장에서 예측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더 중요한 거는 매크로 지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에 대해서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오전 되면은 많은 기사들이 나오면서 결과를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예측하면서 내일장을 좀 준비해봤고 오늘 핫한 HBM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삼성전자 HBM은 안 쓰느냐라고 하니까 테스트 중이다. 기대가 크다라고 꽤 우호적인 발언을 하니까 이게 또 삼성전자 오늘 주총하고 맞물려서 주가를 또 크게 상승으로 견인합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냥 이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도 올려주네요. 네. 네, 언급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었죠. 그냥 HBM3 하면은 그냥 SK하이닉스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머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마저 따라오는데 네. 삼성전자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직접 그렇다고 뭐 양측에서 확인은 안 해주겠지만 직접 그래도 CEO가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지금 쿨 테스트 하고 있고 거의 부정적이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쿨 테스트해서 거의 이제 들어가는 걸 기대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두 가지 시각이죠. 메모리 반도체 이제 턴하는 거 확인됐고 HBM도 우리가 공급한다는 모멘텀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좀 이제 가야지라고 하는 현상들이 이렇게 같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총에서 또 삼성전자 이런 말 나왔잖아요. 네. 1, 2년 안에, 2, 3년 안에 세계 반도체 시장 1위 자리를 우리가 다시 찾을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HBM 인증 생산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사업 규모랑요.
네, 참 그러네요. 일단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HBM 관련돼서 월 공급량, 그러니까 연간 공급량을 보게 되면 네. 일단 작년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았습니다. 한 4만 5천 개 정도, 4만 5천 개 정도. 근데 지금 일단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12만 5천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전자는 13만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캐파가 많이 이제 좁혀질 것이다라고 보면서 나오는 분위기도 좀 큰데 솔직히 이렇게 따지게 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짜 비싼 거예요. 아직 해봤자 아직 공급 능력 2만밖에 안 됩니다. 네. 2만이 어디서 감히 6배짜리를 노리면서 뭐 계속 목표가를 올립니까? 그럴 거 비하면 삼성전자는 너무 안 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GPU 회사들 한 3개 정도의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검증 완료가 됐고 이제 양산 들어가고 있는 기조인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 싸움이 아니라 또 레벨업된 그러니까 H200에 들어가는 그 엔비디아 H200에 들어가는 HBM3E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제 SK하이닉스에서는 자신 있게 우리가 세계 최초로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삼성은 HBM3 쪽인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2단 36기가 이 정도면은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SK하이닉스 쪽 거보다 24기가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은 거 납품한다. 라는 쪽에서 샘플링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게 수익성도 그렇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반응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3분기 이후에는 양산 확대된다라는 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 13만 개까지 들어가는 캐파까지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기준치에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도 플레이해 볼 때가 됐네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네. 이 HBM을 놓고 벌이는 경쟁 2라운드 시작됐다. 요렇게도 봐도 될까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네. 조금 떨어진 느낌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쟁 구도까지 가능한 거예요? 경쟁 구도보다 이거를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SK하이닉스 빠지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쇼티지가 심한 거예요. 시장이 심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가지고도 모자라니까 삼성전자 것까지 들어와서 네. 같이 시장 플레이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금 강하게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지 이거는 같은 파이가 있는데 그거를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이게 빠지고 이게 올라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파이 자체가 커지는 상황.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정도까지 진입해서도 충분히 영역을 넓힐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SK하이닉스가 또 밀리다 보니까 네. 이거는 또 얘네 캐파 뺏어 먹는구나 이게 아니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 해준 캐파가 다 차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를 유지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실적 가지고 반영되는 정도면은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돼 버리는데 그러네요. 시장은 또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또 SK하이닉스에 밀릴수록 또 기회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 구도가 아니고 서로 뺏어먹고 뺏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시장 캐파 자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결국 삼성의 것도 필요하고 SK하이닉스의 것도 필요한 이렇게 좀 정리를 주셨고요. 네. 외부 변수도 하나 체크해 볼게요. 미국 파운드리 투자 그리고 칩스법 관련해서 인센티브 업데이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 쪽에 수혜가 있을까요? 네, 삼성은 당연히 일단 처음에는 네. 이거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한 1조 5천억 더 TSMC보다 많이 줬네. 그래서 와 하고 박수 쳤는데 가만 보니까 원래 세상에 돈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지원한다는 얘기는 일단 미국 입장 쪽에서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네. TSMC에 걸맞을 정도의 어떤 캐파를 좀 만들어놔야겠죠. 혹시나 대만이 TSMC가 어떤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쌓이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키우는 게 인텔이고 네. 인텔도 열심히 지원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삼성도 같이 지원하면서 약간 미국 내 리쇼어링된 입장 쪽에서 이걸 키우겠다는 쪽에서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네. 반대로 보게 되면 팹 좀 더 지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당연히 거기다가 그러면 그만큼의 청구서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하나는 아마 지금 계속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그거 더 이상 투자하지 마라라고 약간 압박용 네. 이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금액은 큰데 그에 걸맞는 이제 미국의 어떤 요구서는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후속 이야기들 나오면 또 저희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수급 측면에서의 정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대량 외국인의 매수가 또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이 지난 1년 동안 삼성전자 매수한 규모가 전체 시장에서 되게 컸잖아요. 가장 네. 컸고요. 그 금액이 약 15조 원. 매수 평균가가 7만 500원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 매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제 7만 500원이면 지금 한 8% 정도 수익 났네요. 네. 8% 정도 수익 나고 외국인들이 아유 배불러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I'm still hungry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이라도 혹시나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뭐 나쁘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삼성전자 향 아니면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메모리 업황 턴하면서 같이 HBM이 들어왔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메모리 쪽 턴하면서 나오는 전공정 쪽들 이거 좀 많이 소외됐었던 부분들이 발휘가 될 거고요. 게다가 또 HBM 삼성향 HBM 쪽들도 기지개를 피겠죠.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차라리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뭐 10%가 더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한 15% 20% 올라갈 거 아닙니까? 차라리 여기서 또 대응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나. 안쪽에서 두 가지 전공정과 삼성향 HBM 쪽은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외국인 수급은 당연히 좋으니까 사겠죠. 예, 거기다가 네, 횡보를 시켜놓고. 너무 극단적이었잖아요. 외국인의 선택 자체가. 네, 근데 외국인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자기네들 좋아하는 것만 샀습니다. 지난번에 저 PBR 할 때는 그것만 열심히 사기 시작해서 그 주도율을 끌어버리고 그러다가 약간 좀 될 만큼 됐다 싶으니까 이제 또 이쪽으로 집중하고. 외국인들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외국인들이 그렇게 만들면서 저희의 쏠림들이 팍팍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네, 이게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말고 매수 주체가 없네요, 저희는요. 아쉬움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커야 됩니다. 예, 개인들이 커야 됩니다. 예. 개인이 그래도 작년부터 좀 많이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가야죠. 맞아요. 네. 개인의 힘과 함께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개인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지 이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HBM 관련해서 이벤트도 알아야 될 거고요. 이와 연계해서 수혜주 있을지 가격 전략까지 공개해 주시죠. 네, 뭐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HBM3 2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내년 가게 되면 또 HBM4가 나올 거고 레벨업 됩니다. 근데 개수 자체도 지난번 4개에서 이번에 3는 6개, 내년 8개 들어갑니다. 볼륨이 점점 커집니다. 그럼 과거보다 용량 더 늘어난 게 개수가 2배다. 훨씬 더 플레이어들은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시작하는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수율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또 이제 테스트하고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겠죠. 패키징하고 나오면 테스트하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테스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소켓 관련된 쪽들 또 삼성향 소켓 이렇게 되면은 TF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한때는 삼성 들어가는 것 때문에 조금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변화가 들어오는 걸 생각한다라고 하면 레벨업이 본격적으로 나오겠다라는 쪽에서 지난번 고가가 48,000원대가 있는데요. 네. 예, 46,000원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목표가 5만 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향 소켓을 주목하자 TFE를 선택해 주십니다. 목표 주가 5만 원, 손절 라인은요? 37,000원 정도로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담대한 투자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